핀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육아 천국이라는 칭송을 받는 대표적 국가입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이 무료라고 하는데요. 핀란드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탑승구 교체가 1990년에 이미 완료돼 모든 버스가 저상버스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헬싱키는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특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신체가 불편한 사람, 이동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노인, 유모차를 동반한 사람들이 모두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버스 차체가 탑승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닐링 시스템이 적용돼 있습니다. 버스 내부로 들어오면 버스의 중앙 출입문 바로 옆에 유모차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구형 버스의 경우 유모차가 2대 정도밖에 탑승할 수 없었으나 신형 버스 안에서는 잘만 배열하면 한 번에 3, 4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역시 이 구역에 주차하면 됩니다. 버스 안에서는 일반 하차벨과 별도로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르는 벨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전용 벨을 누르면 버스 기사님은 이들이 나가기 편리하도록 유압을 이용해 버스 승하차구가 지면에 최대한 가까워지도록 조절해줍니다. 노면에 설치한 레일을 따라 운행하는 트램은 차체가 낮아 환승이 쉽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편리하기로 유명한 교통수단인데요. 버스만큼이나 많은 이용자가 탑승하는 헬싱키의 트램은 전차 중간에 있는 문에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한 경사로가 있습니다. 승하차 시 기사님이 내려 경사로를 만들어주시면 휠체어 이용자가 트램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거죠. 또한 트램 내부에 넓은 공간이 있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를 동반한 영유아 보호자가 트램 내부에 주차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 정부단체인 트랜스포테이션 포 런던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신체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휠체어 이용자뿐 아니라 정신적 장애, 보이지 않는 장애, 혐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과 소수인종 계층 및 사회 경제적 약자도 배려하는 대중교통을 만들어주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도시 기반 시설과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에서는 현재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각기 다른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영국은 이들을 위한 특별 좌석을 배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누구나 이용 가능한 좌석 구획을 만들어 장애인, 교통약자, 비장애인 모두가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00년도에 공공서비스 차량 접근성 규정인 PSVAR 규제 이후 운행 중인 버스의 98%를 저상형 버스로 재정비했습니다. 자동 경사판과 닐링 시스템을 통해 휠체어와 유모차의 접근성을 확보한 거죠. 2017년에는 버스 서비스 법에 따라 버스 내부에서도 경로와 도착 정보에 관한 시청각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런던의 버스 운전기사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의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베리어 프리 도시상을 수상한 독일의 베를린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상 이후 베를린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이를 위해 관광 정책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중인데요. 이들은 베리어 프리 관광이 관광 산업의 미래이자 도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를린은 시각 외에도 청각, 후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도시를 스스로 홍보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모든 건물에 베리어 프리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평평한 인도와 장애인을 위한 공중 화장실 등은 휠체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베를린 도심을 돌아다니기에 적합한데요. 시내버스도 이에 맞춰서 2017년에 이미 100% 저상화가 됐습니다. 앞문과 뒷문에 모두 자동 경사판 시스템, 버스가 기울어지는 닐링 시스템, 혹은 접이식 경사로 등을 설치해놓은 덕분에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 동반자, 노인 및 어린이 모두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닐링 시스템으로 도로의 높이에 맞게 버스 차체를 내릴 수 있어서 때로는 경사로가 필요 없기도 합니다. 베를린의 트램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휠체어로 진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교통약자를 위한 하차 스위치는 낮은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서 하차 시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의 안과 밖의 낮은 위치에 문 열림 버튼이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도 스스로 쉽게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버스와 트램처럼 지하철 또한 베리어 프리를 실현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베를린의 지하철 노선도에는 역 이름과 환승 정보뿐 아니라 아이콘으로 베리어 프리의 정도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아이콘인데요. 예를 들어 역 이름 옆에 휠체어 모양의 아이콘이 혼자 있다면 열차와 역 사이 간격이 좁아 홀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은 휠체어 이용자가 독일의 모든 역을 혼자 다닐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하철 역사 내에 부분적으로 베리어 프리가 이루어진 곳이 많아서 대부분의 역에 베리어 프리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곳은 휠체어 옆에 사람이 서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는 휠체어 이용자가 동행자의 도움을 받으면 이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약자의 다양한 시나리오와 이들의 상황을 고려해 설계된 해외 공공시설을 알아봤는데요. 베를린 버스의 닐링 시스템처럼 교통약자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설비부터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만이 누를 수 있는 하차벨과 같이 섬세한 배려가 돋보이는 공공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에 못지않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95%는 엘리베이터가 마련되어 있고요.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더 나아가서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시나리오를 더욱 구체적으로 고려한다면 공공 디자인의 혁신이라 불리울 만한 전환적인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전맹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승객의 경우 탑승할 때 정확히 버스가 정차하는 구역을 찾기도 어렵지만 탑승 후에 빈좌석을 찾는 것, 또 하차벨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도 장벽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사용자를 고려해 디자인이 개선된다면 유모차를 가지고 탑승하는 승객, 손과 팔의 힘 조절이 어려운 승객, 그리고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승객에까지도 이용하기 편리한 버스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위한 해결책이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양성의 상징인 도시, 그리고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공공 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